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노동시장론 8장 노동조합 파트 1입니다. 노동조합의 운영 형태 그리고 노동조합의 형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운영 형태 중 오픈숍 제도입니다. 조합에 관계없이 채용 가능하고요. 또 관계없이 근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할 때 가장 불리한 형태의 숍 제도입니다. 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 채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채용된 노동자가 조합에 가입하든 하지 않든 계속 기업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는 그런 숍 제도입니다. 유니온 숍 제도입니다. 조합에 관계없이 일단 채용은 가능해요. 채용은 가능하지만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혹은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이 돼도 해고에 해당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니온 숍이 오픈 숍보다 훨씬 조금 더 강한 노동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숍 제도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다 알고 보면 조금 표현만 다르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일단 사용자에 의해서 고용이 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것을 정한 그런 단체협약상의 노동조합원 자격제도예요. 사용자는 자유롭게 채용이 허락됩니다. 하지만 일단 채용된 후에 일정한 견습 기간이 지나 정식 종업원이 되려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숍제도고요.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할 때는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지만 조합원 신분을 유지해야만 고용이 지속되는 그런 제도요. 일단 채용된 노동자는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되고요. 또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바로 종업원 자격을 상실 혹은 해고하도록 하는 제도고요. 고용되기 전에 조합원일 필요는 없지만 일단 고용된 후에는 노동조합이 되어야 고용이 유지되는 제도, 다 유니온 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클로즈드 숍 제도입니다. 조합에 관계없이는 채용도 불가능하고요. 계속 근무 불가능하고요. 조합이 탈퇴되거나 제명되면 당연히 해고입니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 채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일단 고용된 노동자라도 자격을 상실하면 종업원이 더 이상 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숍 제도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해당 노동조합원만을 신규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고요. 고용된 노동자가 조합을 탈퇴하면 종업원 지위도 자동으로 상실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이 당연히 노동조합에 의해서 독점으로 제공이 됩니다. 노동 공급이 독점되니까 노동 공급국서는 가장 비탄력적이고 수직으로 서 있게 됩니다.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가장 강한 그런 숍 제도입니다. 그래서 클로즈드 숍이 제일 세고요. 그 다음 유니온 숍, 그 다음에 오픈 숍의 순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운 노동조합이 예외적으로 클로즈 숍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시 숍 제도요. 비노조원은 사실 노력 없이도 노조원의 조합 활동의 혜택을 보게 되죠. 임금이 오르면 같이 따라서 올라요. 따라서 비조합원한테도 단체 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회비를 징수하는 숍제도, 이게 바로 에이전시 숍제도입니다. 에이전시 숍제도는 노조원한테만 조합비를 받는다. 이게 바로 오답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할 때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채용된 노동자는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그런 제도요. 또 만약에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종업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제도, 바로 유니온숍 제도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노동조합 조직의 유지 및 확대에 유리한 제도를 순서대로 열거한 거요. 클로즈드가 제일 세고요. 오픈이 제일 약합니다. 클로즈드 유니온 오픈 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노조의 단체 교섭 결과가 비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에서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도 노동조합의 회비를 징수하는 제도, 바로 에이전시숍 제도죠. 정답은 2번입니다. 노동조합의 형태로는 직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직업별 노동조합은 영어로 크래프트 유니온이라고 해요. 이거 원래 산업혁명 초기에 숙련 노동자, 요즘 말로 하면 기술자들이 노동시장을 자기들끼리 독점하기 위한 조직으로 결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일 직업 노동자들이 소속 기업이나 공장에 관계없이 동일 직업 노동자들이 만든 횡적 조직입니다.
산업혁명 초기니까 조합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조합의 형태고요. 역시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서 가장 일찍 발달한 노동조합 형태예요. 노동시장을 자기들끼리 독점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배타적인 노동조합이고요. 저임금의 미숙련 노동자, 여성 연소 노동자들은 당연히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조합원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제활동에 의한 조합원 간 상호 구조에 주력했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직업이나 직종 여하에 관계없이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조직하는 그런 형태의 노동조합 형태입니다. 현재 서구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노동조합의 조직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수산업 노동조합 이런 식인 거예요. 대신 기업별 특수성은 고려하기가 어려워지고요. 기존의 직업별 노동조합은 기술자들만 했었죠. 하지만 여기는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를 다 조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숙련공만의 이익단체가 된다. 이거 오답이에요. 해당 산업 분야의 정보 자료 수집, 분석이 용이합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으로만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란 뜻이에요. 노동조합 형태 중에서는 노동조합 시장의 지배력 그리고 조직으로서의 역량이 제일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가장 주된 조직 형태예요. 사용자와 밀접한 관계로 공동체 의식을 통한 노사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어용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기업에 하나씩만 있으니까 따로따로 있으니까 어용화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노동자들의 횡적 연대가 뚜렷하지 않고 동종 동일 산업이라도 기업 간의 시설 규모, 지불 능력의 차이가 큰 조직에서 구성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같은 데서, 독과점 대기업 같은 데서 찾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노동조합이 회사의 정통한 사정에 정통하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로 인해 인한 그런 노사분규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각 직종 간의 구체적 요구 조건을 공평하게 처리하기 곤란해서 직종 간 반목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 노동자들은 노동 계급으로서의 연대 의식보다는 동일 기업 내의 종업원 의식을 강하게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기업별 조합은 중소기업보다는 지배력을 가지는 동과점 대기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기업별 노동조합은 산업별 조합에 비해서 개별 기업의 사정을 반영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으니까 단체 협약 체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이 포인트입니다. 직업, 직종을 불문하고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조직하는 노동 형태, 동일 산업이니까 산업별입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장점 아닌 거요. 얘네는 자기네만 알아요. 다른 노동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분단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장점 아닌 것 정답 3번입니다. 기업별 노동조합 구성이 쉽고요. 단체 교섭 타결 용이하고요. 자기들끼리 강한 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혹은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드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